안녕하세요, 카트남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지금 아라뱃길에 나와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외 온도는 영하 17도고요 실내 온도는 영하 5도였습니다 체감 온도 영하 17도. 지금 무시동 히터를 틀었고요, 좀 차량 안을 덮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너무 추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차량을 좀 예열을 시켜주고 싶어서 차량 좀 시동을 걸어주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나왔지만 차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인해서 거의 땡땡 얼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안에 있는 물은 얼진 않았는데 물티슈라든지 이런 건 다 얼은 것 같고요. 기름통에 기름 탱크에 기름은 제가 반 이상 채워놨기 때문에 수분이 차거나 아니면 연료 필터에 수분이 차서 출력이 저하된다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배터리가 방전돼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배터리는 저번 편에 보여드렸지만 갈았습니다. 배터리가 갈았기 때문에 시동은 일발 시동이 잘 걸렸고요. 예열은 제가 보통 동절기엔 한 20분 정도 해줍니다. 예열은 한 20분 정도 해줬고요. 차고지에서 여기 아라뱃길까지는 약 한 20분 정도 운행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운행을 해줬고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틀어주면서 차박 스텔스 캠핑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니까 플랜카드가 이제 붙었더라고요. 무료 공용 주차장 내 장기 주정차 1개월 이상 강제 견인 안내 시행 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매우 좋습니다. 알박기들이 사라졌어요. 플랜카드 내용은 한 달 이상 장기 방치하는 캠핑카라든지 장기 주차 차량은 강제로 견인하겠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라뱃길 근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주차된 차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고요. 알바키가 사라졌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고 드렸듯이 이번 주는 스텔스 캠핑을 하면서 카운티 캠핑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카운티 캠핑카를 구매를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족 단위 구성원들 그리고 본인들의 차박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를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은 숏바디로 갈지 아니면 롱바디로 갈지 롱바디로 간다라고 하면은 평상용 구조, 한마디로 침상이 넓게 갈 건지 아니면은 침실과 거실을 분리하는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납장은 몇 개나 달 것인지 테이블은 가변형으로 할 것인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포타포티 이동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테포트 고정형 카세트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 되실 것 같고요. 냉장고 위치라든지 좌석은 매딘석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극의 명분에 몰렸던 홍주.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내부 정보 우려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권력이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야식 후엔 라면이죠. 무슨 라면인지 맞히시는 분. 소주 각인데요. 와, 맛있다. 제가 여태까지 컨텐츠들을 보시면은 차량 바디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차량의 레이아웃이 될 것 같아요. 카운티가 기본적으로는 A클래스 캠핑카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 쪽 대한민국에서는 독보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에어로타운이라든지 45인승 버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의 형태들이 있겠지만 가장 범용적으로 정비성이라든지 편의성, 운전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은 계속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르노 마스터라든지 그런 차량도 요즘 많이 나와서 좋긴 합니다만은 공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카운티의 길이라든지 공간 활용 면에서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한국형 모델 중에서는 그냥 범용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를 처음에 제작을 하시거나 혹은 구매를 하실 때는 어떤 컨셉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부분으로 다시 귀결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가족 구성원들, 여행을 다니시는 구성원들의 특성, 뭐 예를 들면 가족 단위 여행을 하신다든지 혹은 뭐 부부 단위 여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솔캠을 위주로 한다든지, 또 가족 단위 여행을 하실 때는 아이들이 몇 살이냐, 어리냐, 또 조금 크냐, 뭐 그런 나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구조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여행에 대한 스타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카운티를 선택하실 때 처음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거실을 분리하는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실 없이 평상형 뒤에 있는 침상을 넓게 넓혀서 약간 넓은 침상형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또 고민하시는 게 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카세트형, 데포트형, 이제는 카세트형 변기 고정식을 쓸 것이냐, 아니면 포타포티 같은 이동식 화장실을 쓸 것이냐, 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롱바디냐 숏바디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솔캠이고 가더라도 보통 저희 집사람이 따라가는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애가 컸기 때문에요. 저는 숏바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 둘이 타고 다니기엔 숏바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롱바디가 70cm 차이지만 꽤 무시 못할 사이즈거든요. 70cm 정도 되면은 싱크대에 수전 하나가 더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차이기 때문에 롱바디를 운행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제 뭐 아파트에 주차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 야외 주차장이라든지 실내는 높이 때문에 안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주차 라인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뭔가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은 숏바디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롱바디를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롱바디의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제가 카운티 캠핑카를 20년부터 운행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꽂자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가도 공중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뭐 화장실 못 써서 애로사항이 생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운티 캠핑카의 장점은, 뭐 물론 캠핑장 위주로 다니시거나 대형 관광지 위주로 다니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노지라든지 그런 쪽을 찾아다니신다라고 하면은 화장실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의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차를 제작을 할 때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 칸, 그 샤워칸이 있습니다. 샤워 부스를 만드는 플라스틱 바닥 칸이 있는데요. 그 한 칸 기준으로 제작을 했는데, 뭐 포타포티를 하나 놓고 뭐 그 위에 앉아서 샤워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화장실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넓혔고요. 넓혀서 변기, 고정 카세트식이던 포타포티던 변기와 별도로 샤워 공간이 있을 정도의 공간 확보는 돼야 된다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티의 장점, 캠핑카의 장점은 결론적으로는 일반 뭐 차박이라든지 캠퍼들이 좀 가기가 어려운 노지, 화장실이 없거나 뭔가 편의설이 좀 부족한 곳, 뭐 수전이 없거나 전기가 없는 곳, 그런 곳을 갈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샤워라든지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시설들이 편리해야 되고요. 공간이 좁다라고 하면요, 계륵 같은 존재요, 있으나 마나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장실이 여유가 있어야지. 특히 아기들 있는 뭐 부부들이나 가족 단위 유저분들은 화장실 안에서 애들을 씻기거나, 그리고 본인들도 샤워를 하시거나 볼일 보실 때 너무 좁으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접이식 세면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세면대 설치를 딱히 뭐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많이 떼어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굳이 세면대가 필요 없는 게, 물론 캠핑카를 쓰시다 보면 싱크대 활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세수를 하신다거나 양치질을 할 때 싱크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 안에 세면대 공간까지 차지하기보다는 접이식도 있겠지만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바닥 부스와, 그리고 고정식이라든지 포타포티를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정도 확보되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아쉬움은 저는 개조를 해서 좀 보완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냉장고 사이즈입니다. 초반에 냉장고를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90m급인데 많이 물건들을 갖고 다니죠. 뭐 김치, 주류, 뭐 심지어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재워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가족들이 특히 3,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한 2박 3일, 뭐 1박 2일 부식만 해도 굉장히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냉장고는 좀 큰 사이즈, 냉동실과 냉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전기 용량을 좀 감안하셔서 가급적 AC 냉장고가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의 위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냉장고는 우선 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는 투도어, 냉장고와 냉동실이 구분되어 있는, 요즘에 중국산 뭐 냉장고도 굉장히 잘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냉장고 최소한 뭐 180m급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냉장고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전자레인지 물론 보통 차량 구조를 보실 때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올려놔서 한 칸 정도를 세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고요. 또 냉장고를 어떤 케이스는 보조석 뒤쪽 자리로 옮겨서 문이 열리면은 우측 측면에 냉장고를 설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공간 차지할 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석 뒤쪽에 있는 좌석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뭐 옷장으로 꾸민다거나 혹은 거기에 냉장고를 넣는 그런 구조도, 레이아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사용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수전, 한마디로 싱크대의 사이즈입니다. 저 뒤에 보시겠지만 저는 싱크대가 되게 한 칸에 거의 여유 공간이 부족한 레이아웃인데요. 물론 뭐 조리는 저는 평상용 구조기 때문에 이 넓은 평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활용해서 뭐 조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싱크대가 좀 넓은 구조를 뽑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옆에 선반 놓을 수 있는 구조 정도가 확보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복도형 구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실을 분리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거실을 분리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보통 보면은 레이아웃을 짤 때 운전석, 보조석, 그리고 그쪽 뒤쪽에 턱이 있습니다. 카운티는 엔진룸 쪽에 턱이 있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로 테이블, 뭐 접이식이라든지 아니면 고정형 테이블을 놓고 보조석 의자 2개 정도를 넣어서 거실형으로 꾸미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실형으로 꾸미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따진다면 우선 자는 공간과, 그리고 뭐 식사라든지 뭔가 이렇게 차를 한잔 하신다든지 술을 한잔 드실 수 있는 스텔스 모드로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된다는 면에서는 장점입니다. 그 대신에 단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조금 차 안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앞에 공간도 아마 캠핑을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차량 내에 수납하게 되는 짐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수납에 대한 공간도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여기 있는 천장 쪽에다 수납함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수납함을 많이 만드시기도 하는데, 짐을 많이 넣다 보면은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장점이라고 말한다면은 4인 가족 정도 된다라면은 조수석, 운전석, 조수석, 아빠, 엄마 타고 그 뒤에 아이 2명 정도를 그 테이블에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인으로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고, 변환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그쪽 테이블을 좀 낮춰서 앞에 있는 턱과 높이를 맞춰서 아빠 자리라고 하죠. 가족분들이 뭐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엄마하고 애기들 2명은 그 침실 쪽에서 주무시고, 아빠는 아빠 자리라고 해서 그 앞쪽 둔턱 테이블을 낮추고 거기에 매트리스 구조, 평상 구조로 낮출 수 있게 해서 그쪽에서 아빠 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냉난방에 대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기도 하고 무시동 히터를 하나만 설치를 해도 뭐 크게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뭐 춥다고 느끼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아빠 자리를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선은 무시동 히터가 앞뒤로 2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에가 좀 추울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차량을 제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온 처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앞좌석에 뭐 유리가 있고, 유리가 대형 유리가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도 무시동 히터를 하나 더 달아주면, 제 차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앞에 커튼 레일 치고 맨 앞쪽으로 그 커튼을 암막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만은
그 암막 커튼의 위치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암막 커튼을 아예 제 차처럼 아예 창가 쪽으로 운전석 앞쪽으로 해서 치느냐, 아니면은 조금 셋백 해가지고 운전석 기준으로 해서 그쪽 운전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치느냐,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구조를 계획하실 때 어떻게 갈 것인지 조금 미리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커튼이라든지 커튼의 효율에 따라서 냉난방에 대한 운영 효율도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조를 계획하실 때 커튼 위치를, 심지어는 요즘에는 아예 문형으로 문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평상용 구조. 제 차량 같은 경우도 보셨다시피 제 차의 평상은 뭐 제가 눕는 제가 누워서 자는 침실이 따로 있고, 그 앞쪽에는 변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변환 테이블을 올리면 5명까지도 앉아서 뭐 식사를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환이라는 구조가 뭐 거실형, 거실 불형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빠 자리 만들려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테이블을 낮추고 변환을 한다라는 뭔가 그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짐을 다시 다 옮겨야 되고 치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환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변환 테이블이 꼭 필요하냐, 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했을 때는 카운티가 그렇게 폭이라든지 길이가 그래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뭐 세팅을 하고 뭐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뭔가를 세팅을 변환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 테이블에 대한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부분은, 들어와서 싱크대 냉장고가 있고 안쪽 들어와서 변환 테이블을 되게 작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앉는다라고 하면은 9분 정도가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사이즈의 변환 테이블인데, 이거를 변환 테이블을 아예 안 접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작은 테이블을 만들고 뒤에 침상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넓게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들어오면은 거실을 앞쪽에, 화장실 앞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 둔턱 있는데 아빠 자리 쪽에 만드시는 케이스,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들어와서 침상이 있다라고 하면 침상에 변환 테이블을 아예 내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변환 테이블이지만 작게 만들어서 뭐 부부라든지 2, 3인 가족이 앉아서 아예 식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곧바로 침상이랑 연결되는 구조로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주무시는 부분을 구분을 하시고 분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아빠 자리 있는 그 앞쪽 둔턱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더 거실형과 침실을 분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뒤에 설명드렸던 침상 구조의 변환 테이블을 아예 고정으로 거의 쓰시면서 하시는 구조라고 하면은, 뭐 물론 침상이랑 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큰 무리가 없으시다면은 말씀드린 후자의 구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실형 구조냐 아니면은 평상형 구조냐에 따라서 화장실의 위치도 바뀌게 됩니다. 화장실의 위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하고, 그 화장실의 위치를 운전석 뒤쪽으로 붙게 됩니다. 화장실이. 그리고 둔턱을 기준으로 포타포티가 올라가게 되는데, 물론 그 둔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포타포티라든지 혹은 테포트 변기를 놨을 때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사용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화장실을 앞으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거실형 구조로 한다라고 하면 앞에 테이블을 만들고, 아빠 자리라고 했죠. 그 둔턱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놓고 고정식 의자 2개를 설치한 다음에 그 뒤로 화장실이 들어갔냐에 대한, 화장실 위치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도 약간씩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화장실 위치를 보통 운전석 뒤쪽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화장실이 이제 중간에 있다 보면, 물론 뭐 가족이긴 합니다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화장실의 위치를 거실형이냐 아니면은 평상형이냐에 따라서 중간으로 갈지 아니면은 전면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도 레이아웃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도 뭐 마찬가지죠. 뭐 롤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미닫이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가급적 어린이가 동반되거나 아니면 또 그런 화장실 사용에 민감하시면은 화장실 사이즈를 넓히는 게 좋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첫 번째, 화장실의 사이즈. 포타포티냐 테포트냐, 고정식이냐 카세트 형식이냐 아니면 이동식이냐, 이것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차박 스타일은 스텔스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솔킬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고정식보다는 그냥 포타포티 이동형, 포타포티 중에서도 약간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용하는데 큰 이슈는 없어요. 뭐 근데 그 카세트를 청소를 할 때 차량 안에서 분리해서 빼느냐 아니면은 차량 외부에서 빼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차량을 다시 제작을 한다면 가급적 저는 고정식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겨울에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카세트를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좀 더 깔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들어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 차량을 제작한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카세트를 청소할 수 있는 고정식을 좀 선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 호수 용량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커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용량은 24V 기준으로는 올리셔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차량을 카운티 캠핑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K클래스 캠핑카 중에서는 와이프분들이 좋아하는 레이아웃과 구조 그리고 모던함과 잘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르시고요, 그냥 가성비만 찾으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캠핑카 카운티에 대해서 전부 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내가 임마 4년 이상 5년차 캠핑카 카운티를 운행하고 있는 유저로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다 했어. 나중에 후회하시기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은 어떤 레이아웃, 결론적으로는 카운티 캠핑카 운행하시면서 나는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카타난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